안녕하세요. 오늘은 CSS 포지셔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CSS 요소를 위치를 잡아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CSS 포지셔닝이 처음에 이해도 쉽지 않지만 활용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특정 요소를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포털 사이트도요, 일단 마크업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다음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CSS를 다 꺼버리게 되면, 즉 마크업만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대부분의 링크와 그다음에 목록, 이미지, 텍스트 이런 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기에 좋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에 CSS를 적용을 해서 배치를 해주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까처럼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던 것을 가로, 세로로 적당하게 끼워 맞추는 방법이 바로 CSS 포지셔닝입니다. CSS 포지셔닝에서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을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박스 모델에서 너비를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박스 모델에서 width 값은 우리 흔히 사용하는 width 값이 콘텐츠 영역의 너비를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그게 기본 값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 모델에는 콘텐츠 영역뿐만 아니라 패딩, 좌우에 패딩도 있고 좌우에 테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소들을 배치할 때 고려해야 될 너비 값은 콘텐츠 영역의 너비뿐만 아니라 패딩과 테두리까지 고려한 너비 값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하다 보면 패딩 값하고 너비 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거나 빠뜨린다거나 그래서 배치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콘텐츠 영역의 값뿐만 아니라 패딩과 패딩과 테두리까지 다 합쳐서 width라는 값으로 사용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이트들을 다니다가 이제 여러분이 레이아웃을 공부할 때는 여러 사이트들 CSS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럴 때 박스 사이징이 보더 박스라고 지정된 곳은 이 전체 박스 모델의 너비 값을 콘텐츠 영역이 아니라 패딩과 테두리까지 포함해서 width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박스는 박스 사이징을 콘텐트 박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지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기본 값대로 이 width 300픽셀이라는 값이 단순히 콘텐츠 영역의 300픽셀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박스처럼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하게 되면 width 300픽셀이라고 했을 때 이 300픽셀 값이 좌우의 테두리 값 4, 좌우의 패딩 값 합해서 60, 64를 제외한 236만의 콘텐츠의 너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필요할 때는 보더 박스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SS 포지셔닝에서 플롯 속성이라고 했는데요. 플롯이라는 건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는 이렇게 일렬로 쭉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왼쪽에 떠 있게 만들거나 오른쪽에 떠 있게 만드는 거죠. 플로트 레프트라고 하게 되면 왼쪽에다가 떠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플로트 레프트 그러면 그 왼쪽에 떠 있던 것에 붙어서 다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서 붙게 됩니다. 세 번째까지 플로트 레프트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가서 먼저 플로트 레프트 했던 요소에 가서 계속 붙어요. 마지막은 플로트 라이트. 그럼 얘는 네 번째는 오른쪽에 가서 붙는 거구나. 그래서 화면의 가장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 레프트와 라이트를 이용해서 좌우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첫 번째 박스와 두 번째 박스에는 플로트 레프트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박스 1이 가서 왼쪽에 붙고 다음에 오는 박스 2가 다시 그 뒤에 가서 붙어요. 근데 세 번째에는 플로트 속성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흐름대로 여기
전체를 차지하는 박스 모델처럼 width 값이 100%가 되도록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스 4에도 아무 값도 주지 않았다면 박스 3에 바로 붙어가지고 계속 표시가 돼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위에서 적용됐던 플로트 속성을 다 버리고 새로운 문서 흐름을 만들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클리어 레프트 또는 클리어 라이트 또는 클리어 보스를 이용을 해서 위에 플로팅 흐름과 다르게 새로운 문서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포지션 속성인데요. 요소들을 배치할 때 어떤 값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지션 속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은 static과 relative, absolute, fixed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static이라는 것은 그냥 앞에 나온 소스 순서대로 차곡차곡 배열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할 수는 있어요. 대신 좌표 값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넣겠다라고는 못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소스를 보시면요, 박스 1이 플로트 레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플로트 레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서 이렇게 붙기는 해요. 붙기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거나 좀 더 내려온다거나 이렇게 특정 좌표 값을 줘서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값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서 흐름대로 배치되는 거예요. 렐러티브는 자연스럽게 문서 흐름대로 배치되긴 하는데 레프트나 탑 이런 값을 이용해서 요소의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1과 박스 2가 똑같이 플로트 레프트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에 보았던 얘처럼 좌우로 나란히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두 번째 박스가 포지션 렐러티브라고 했어요. 렐러티브 속성 값은 레프트나 탑 값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이 위치에서 왼쪽으로 50픽셀, 그러니까 마이너스 50픽셀이니까 왼쪽으로 50픽셀, 그리고 탑이 30픽셀, 그러니까 아래로 30픽셀 내려간 위치에 표시해라. 그래서 원래 표시되어야 할 스태틱이었을 때 표시되어야 할 위치에서 레프트와 탑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앱솔루트는 그러니까 문서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그냥 뚝 띄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이 앱솔루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요소 또는 조상 요소 중에서 포지션 렐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소스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자, 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스를 한번 보시면 이 안에 div라는 그러니까 id가 랩인 영역으로 5개의 박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박스에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기 위해서 밖에다가 임의대로 랩이라는 id가 랩이라는 div 영역을 만들고 그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부모 요소로 렐러티브를 지정을 해 놔야 그 안에 있는 요소에서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의 좌표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CRD 요 첫 번째 요소는 탑 제로, 레프트 제로.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은 맨 왼쪽 모서리에 붙었어요. 두 번째는 탑 제로, 라이트 제로. 오른쪽 위에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 마지막은 탑에서 100픽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100픽셀, 왼쪽에서부터 100픽셀 되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표 값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포지션 앱솔루트여야 하는데 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 요소가 렐러티브여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박스에는 id가 CRD1, CRD1이 뭐냐면 탑과 레프트 값을 지정한 값이에요. 그리고 박스는 뭐냐면 포지션이 앱솔루트로 지정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개의 상자가 똑같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고 너비 값과 높이 값이 같고 배경색이 같기 때문에 박스라는 클래스 스타일로 묶어줬고요. 그다음에 5개 상자가 좌표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ID 스타일로 묶어서 탑 레프트 값, 탑 라이트 값, 마지막에는 탑과 레프트를 100픽셀씩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쓸 때 반드시 부모 요소가 렐러티브여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지션 속성 중에 마지막 값은 fixed입니다. fixed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한다는 얘기예요. 딱 그 위치에다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때 fixed는 부모 요소가 아니라 브라우저 창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합니다. 좌표 값을. 앞에 봤던 이 앱솔루트는 이 부모 요소가 여기 사각형 div 랩이라는 div 영역이었죠. 그럼 이 div 영역의 왼쪽 꼭지점을 0,0이라고 보는데 픽스드는 브라우저 창의 맨 왼쪽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을 0,0 위치로 기준점으로 시작을 하고 좌표 값을 계산을 합니다. 자, 오른쪽 주황색 사각형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픽스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정을 할 것이고 탑 위에서 5픽셀, 라이트 오른쪽에서 5픽셀 되는 위치에다가 50 곱하기 50의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픽스트를 했기 때문에 화면을 밑으로 스크롤을 하더라도 이 사각형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탑, 라이트 이 값을 지정하는 게 모두 이 브라우저 창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정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저빌리티 속성이 있어요. 비저빌리티 속성은 화면에 보이게 할지 보이지 않게 할지를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기본값은 비저블이기 때문에 화면에 그 해당 요소가 표시가 되는데 그 부분을 감추고 싶다. 그러면 비저빌리티를 히든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히든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요소가 화면에서 사라져요. 이미지 3개가 있는데 두 번째 속성을 히든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속성이 있던 자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에서도 요소를 감추는 값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논 하게 되면 해당 요소가 사라집니다. 단 그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이 남지 않고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짝 붙어서 표시가 되죠. 두 가지를 용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살펴볼 속성은 Z인덱스 속성입니다. Z인덱스 속성은 여러 개의 요소를 쌓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웹 문서의 내용은 일렬로 쭉 표시가 되기 때문에 겹치지 않지만 CSS를 이용을 해서 좌표를 지정해 주다 보면 요소와 요소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겹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게 Z인덱스 속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사각형이요.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순서가 첫 번째 B1, 1번이라는 거, 2번 B2, 세 번째 B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가 나열된 순서대로 1번이 밑에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2번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3번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로 Z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시면은 소스 순서대로 겹쳐지게 되는데요. 내가 두 번째 나타난 이 노란색의 Z인덱스 값을 3이라고 하겠다.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와요. 작으면 맨 밑에 깔리는 거거든요. Z인덱스 값을 3이라고 B2에다 지정을 해주면 다른 요소들보다 더 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Z인덱스 값을 이용을 해서 가장 밑에는 배경 이미지를 깔고 그 위에 다시 어떤 캐릭터 그림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캐릭터 그림을 애니메이션을 시키면 배경 이미지 위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어요. Z인덱스는 애니메이션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CSS 포지셔닝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